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몰도바 대 루마니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몰도바는 최근 아제르바이잔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팀 전반적인 전력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상대와의 주먼 싸움에서 전혀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경기 몰도바는 점유율을 40%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이라 중앙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루마니아가 중앙 싸움 위주의 플랜을 자주 들고 오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홈 경기지만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역습 위주의 플랜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받쳐주어야 할 수비가 좋지 못한 모습, 아르마스가 많은 나이로 인해 기본적인 수비력에서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 점유율은 앞서는데 성공했는데 역습 제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 주도권은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4-3-3을 선발 포메이션으로 활용했고 점유율도 근소하게나마 앞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투톱 에너지 레벨에 잘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몰도바의 스쿼드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상대였던 슬로베니아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역습 대응이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스카스가 조금 더 분발해줄 필요는 있을 테지만 경기 주도권은 루마니아가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싸움에서 루마니아가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도바의 스쿼드 노쇠화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역습 저지나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최전방 푸스카스의 부진으로 인해 다득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기세상으로는 루마니아가 앞설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루마니아의 핸디슨과 오버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헝가리 대 그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는 최근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2대2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을 잡고 상대에게 공격적인 기조를 보인 것은 나쁘지 않았으나 득점력이 상승한 룩셈부르크의 날카로운 역습을 모두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죠. 그리스도 헝가리를 상대로 꽤 낮게 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의 기본적인 강팀 상대 전술이 수비적인 기조와 선굵은 역습이기도 하고 헝가리가 강팀을 상대로 할 때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재미를 쏠쏠히 보는 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강팀에게 강하고 약팀에게 약한 의적이라는 이미지까지 생긴 만큼 낮은 라인과 상대의 역습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전히 헝가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는 최근 몰타에게 하마터면 질 뻔했습니다. 86분 폰타스의 급적인 동점골이 아니었더라면 1대2로 패하는 굴욕적인 결과가 일어날 뻔했죠.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꽤 공격적인 기조로 경기를 하는 편, 다만 헝가리의 압박 시퀀스가 강팀을 상대로도 잘 통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헝가리의 역습도 그리스에게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일부러 라인을 낮추고 보수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지난 경기에서는 중앙 장악을 노리고 4-3-3을 들고 왔는데 같은 포메이션을 가동하더라도 최대한 두 줄 수비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스가 주포 둘이나 빠졌기 때문에 룩셈부르크보다는 득점력이 다소 처질 가능성이 있으나 헝가리의 역습 대처 능력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헝가리의 득점력을 감안해 헝가리의 승리를 점쳐볼 수는 있으나 많은 점수차를 만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헝가리의 승리를 예상하며 오버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오스트리아 대 이탈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안도라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스코어 1대0은 다소 실망스러운데 점유율을 거의 8-2로 압도해 놓고도 한 골 밖에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알라바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도 승리를 거둔 것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탈리아를 상대로 중앙 전력에서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상대 중원, 조합인 베라티, 토날리 조합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평가전의 특성상 이탈리아가 중원 조합을 다르게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안도라전보다 중앙 전력 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은 변함이 없죠. 지난 경기보다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공격력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알바니아를 3대1로 격파하면서 좋은 A매치 스타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전술적인 옵션이 달라진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동안은 4-3-3 형식을 대부분의 경기에서 채택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3-4-3을 가동하면서 다른 방식의 경기 운영을 가져갔습니다. 임모빌레, 벨로티의 공백으로 인해 전방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측면 공격을 이용하면서 해결책을 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소속팀에서도 날카로운 킥과 세트피스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포의 활약이 눈부셨죠. 키에사에게 공격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도 키에사의 공백을 제대로 실감하면서 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공격 옵션의 대두는 반가운 일입니다. 네이션스리그에서부터 비중이 높아진 라스파도리도 두 개의 도움으로 측면 자원들의 파괴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오스트리아가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한 골을 넣는데 그쳤는데 이탈리아와의 중앙 싸움에서 난조를 보일 가능성도 높음을 감안하면 오스트리아의 공격력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탈리아가 생소했던 3백을 사용하고도 공격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낸 데다 전술적인 옵션까지 다양해진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의 승리를 예상하며 언더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